네, 안녕하세요. AB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토리발달 교실도 휴원 중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고, 또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수업을 함께 하고 상담하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 모두 정말로 건강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시작하는 그 꼭지 퍼즐을 가지고 필수적인 ABA 프로그램들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 퍼즐은 모든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시작하게 되고 또 금방 잘하게 되면 바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꼭지 퍼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간과하고 그냥 맞추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꼭지 퍼즐로 할 수 있는 언어에 초점을 둔 ABA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이들과 많이 사용하는 꼭지 퍼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개짜리로 굉장히 간단한 교통수단 퍼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동물 퍼즐 사용하기도 합니다. 3개는 굉장히 간단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사운드 퍼즐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사운드 퍼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소리에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전지를 뺀다거나 꺼놓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소리가 필요할 때 켜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꼭지 퍼즐로 할 수 있는 ABA 프로그램 제일 첫 번째 짝맞추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비비맵 여러 영역들 중에서 시지각 기술과 짝맞추기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아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청자 영역이나 화자 영역도 중요하지만 시지각적으로 보고 맞추고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짝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카드 맞추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놀이로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꼭지 퍼즐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이를 가지고 퍼즐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지 퍼즐을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하나씩만 제시를 하고 이걸 아이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찾아서 맞출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아이가 목표 행동을 잘했을 때는 강화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익숙해지고 잘 하게 되면 2개나 3개 정도의 꼭지 퍼즐을 꺼내주고 아이가 적절하게 같은 모양의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지각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퍼즐끼리 매칭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청자 반응 영역에 속하는 과제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퍼즐들 중에서 강아지 어딨어? 또는 강아지 찾아봐. 이렇게 해서 강아지라는 이름을 듣고 여러 개의 퍼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아지 또는 고양이 찾아봐. 아니면 고양이 어딨지? 라고 해서 고양이라는 단어를 듣고 고양이 퍼즐을 찾을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강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퍼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퍼즐을 2-3개만 빼놓고 이 중에서 돼지 찾아보자 라고 해서 돼지를 찾은 다음에 칭찬이나 강화제를 제공을 하고 이 돼지 퍼즐은 아이가 이렇게 맞춰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매칭하는 활동과 소리를 듣고 변별하는
활동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 반응 영역에 속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강아지, 고양이, 돼지, 오리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듣고 변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동물 소리를 가지고 변별을 해서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강아지 찾아봐 이게 아니라 멍멍 멍멍 어딨지? 라고 해서 동물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에 맞는 동물을 찾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꽥꽥 꽥꽥꽥 꽥꽥은 어떤 거야? 이렇게 해서 꽥꽥을 듣고 이것을 찾아서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동물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리들로 청자 변별 과제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이름이나 동물이 내는 소리가 청자 변별이 가능하다면 듣고 찾을 수가 있다면 이제 동물 이름을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퍼즐의 그림을 보고 강아지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명명하기 텍트 영역인데요. 이 퍼즐을 보고 강아지, 그리고 이 퍼즐을 보고 고양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명명하기 텍트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고 오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마다 발음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적이고 바로바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쉽게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아지 퍼즐을 보고 그냥 멍멍 또는 망망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고양이 이렇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 야옹야옹 또는 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게 프로그램을 살짝씩 변경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언어 자극이 아니고 비언어 자극을 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떤 음성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명하기 텍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라버벌 영역도 한번 해볼게요. 인트라버벌이라는 건 언어 자극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언어 자극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질문에 대답하기 같은 게 바로 인트라버벌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인트라버벌이 정말 정확한 질문을 듣고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이어서 말하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퍼즐을 보면서 강아지 하면 아이가 멍멍 한다든지 돼지 하면 아이가 꿀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동물 소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소는 하면 아이들이 음메라고 말을 한다든지 양은 했을 때 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동물 소리 같은 것들을 이어서 말하는 걸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언어적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대답이지만 질문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요. 강아지, 멍멍 이게 아니라 강아지는 어떤 소리를 내지? 강아지는 무슨 소리가 나? 강아지는 어떻게 울지? 라는 식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꼭지 퍼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ABA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ABA 프로그램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목표를 정해서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니라 정말 풍부하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그램들은 처음에 언어에 집중된 ABA를 할 때는 아주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비비맵이나 다른 ABA 커리큘럼 안에서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꼭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수단이 반드시 꼭지 퍼즐이 아니어도 되고요. 아이가 뭐 카드를 좋아하면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 다른 피규어를 좋아하면 피규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과제들이나 교구들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